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광복절이 일개대학교의 강당에서 열렸지요. 진행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의 아나운서였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교웅의 연설문 내용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교웅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공산 침략 세력과의 싸움을 계속 강조했지요.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며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고 했지요.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여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으나 우리는 속거나 굴복하지 않겠다 했지요. 이러한 반국가적 세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선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고 그러니 한미일이라는 거지요. 광복절에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발언했고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영내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 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이후 일본 군사동맹 홍보까지 해줍니다. 결국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18일에 있을 데이비드 캠프에서의 한미일 회담에 신청서 낭독이다 이겁니다. 특히 연설의 마무리가 소름돋지요.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다. 라는 부분인데, 즉 일본과 손잡는 것에 대한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러니 미리 자랑스럽다. 라고 읽히는 것은 김종대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의 분석을 보면 안다 이겁니다. 최종건 전 차관은 이번 데이비드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지요. 최종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미일 협력, 인도 태평양 협력이 열렸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경제 분야, 안보 분야, 그 다음에 군사 분야, 사이버 안보 분야,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매우 정례적이고 강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는 협력하기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요. 이제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어렵게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했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소위 윤석열 한국 정부의 리더십하에 한일이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했다. 김종배,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과거사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종건, 역사적인 모임이야. 캠프 데이비드는 왜 역사적이냐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의 아픔을 딛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야. 이런 거 되겠지요. 과거는 특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지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피해자들이 매번 국내 법원에다가 이런저런 소를 맨날 제시하니 이제 이거 못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미국 앞에서 그리고 또 국제 무대 앞에서 한국이 이제 역사 문제를 잡겠대.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일본이라면. 김종배, 그게 이제 이른바 미국이 포증서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까? 최종건, 그러니까 미국 앞에서 1965년 합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에 합의 있잖아요.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이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과거의 공식적인 합의가 완전 무결하고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갈지 그거를 원할 거예요. 김종배,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못 박는다는 겁니까? 최종건, 그런 식으로 표현될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 내가 일본이라면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상호 약속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로 표현하고 미국은 그 과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금 한일 간의 협력을 존중하겠다. 한일 간의 양자적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그 자락을 깔아주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각에서는 역사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각에서는 그러면 우리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픔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종배,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집단 안보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내용상 한일 간 준동맹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과거사 정리 부분에서 국제법에 의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주권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못 박아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최종건, 그렇게 일본은 해석할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동기일 거고요. 재밌는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일본 미국 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람 이메뉴얼이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시장이었고요. 오바마 정부 시절 때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일본에서 특파원들을 만나서 얘기했냐면 중국의 최악의 악몽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 한국의 통일된 공동행동이다. 군사훈련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꾸게 될 것이다. 한미일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8월 10일이더라고요. 외신을 보니까.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경이나 한일이 화해했다는 강제 선언을 하고 그 전제하에 일본이 원하는 과거사 청산을 미국과 국제법이 보증을 하는 이러한 민족적 지옥이 그들에게는 경이라서 가능하다고 봤겠지요. 반면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7월 28일 바이든은 메인주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의 연설에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 성과의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들었다.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강화에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 삼각관계의 강화와 구축을 추구해왔다.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관계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며 개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혹자는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평가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를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이 정권을 장악한 초기라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생각하는 한일 간 개서적 관계는 불가능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대중들은 일본과의 개서적 관계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거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관계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 국가의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였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것이 미국 대외 정책 수립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것이다. 미국이 굳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를 강요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이 그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을 고려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일방주의적 태도가 미국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일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다. 유럽과 같은 곳은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것보다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미국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앙금을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지 혹은 만용의 소산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국력도 약한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지적으로 한일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자찬하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한일 관계는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일본의 하위 파트너주의를 수용해야 하는 한일 관계는 수용하기 어렵다. 아마 대다수의 한국 대중들이 그런 생각일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곧장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더 왜곡되어 버린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한일 관계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미국은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8월 중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한국의 반발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미국은 일본을 오해하는 것이 많다. 미국이 일본을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밀어 넣어주면 일본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면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를 대신할 국가로 일본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기보다는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넣는 순간 미국은 일본을 조종할 수단을 하나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을 위해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부구조로 들어가려는 교훈과 하부구조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는 미국과 그 사이에서 최고의 국익을 찾으려는 일본이 있는 것인데, 제주는 대한민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과 일본이 챙겨가는 곰탱이의 나라가 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정권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